먼저 두 분 전문가부터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토요일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돈을 키우는 남자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의 전문가와 수요일의 전문가 한 분 한 분씩 모셔봤습니다. 두 분의 조합도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런가요? 보여요? 네, 괜찮은데요? 왜 저래? 토요일에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또 야외에서 두 분을 만나니까 또 기분이 새로운 것 같은데 네네. 나눔과 기부의 자리이니만큼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가정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오늘 많이 나눠주고 가셔야 돼요.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 인기 가수 미스터 팡의 보험증권을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네. 연예인이시지만 이 돈키호테 청취자분과 똑같이 그럼요. 네. 그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보험증권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는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늘 다루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미스터 팡의 사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재한 전문가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와줘요 돈키호테 오늘의 사연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팡을 소개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속에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양극판에 덩그런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 감사합니다. 우! 자, 미스터 팡이었습니다, 여러분. 팡 터졌네요. 네, 두 분 노래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목소리가 너무 네. 멋있어요. 그쵸. 네.
처음 봤죠. 오늘 실제로 처음 뵀습니다. 네. 미디어에서만 보다가. 네, 우리 김신원 전문가 네,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들으니까 이게 막 가슴이 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막 정말. 눈 감고 네, 들으시던데. 울림의 목소리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이 서린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노래로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처음 만나실 거예요. 미스터 팡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가수 겸 영화 배우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명 배가수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배가수. 근데 이쪽 트로트 바닥에서는 이제 뭐 트로트계 싸이라고 아하. 하는 인사드리는 배우 겸 가수 방준호 미스터 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세 분도 인사 나누셔야죠. 오늘 아주 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내가 이거 맞서고 아유, 굉장히 좋네요 이 자리가. 자, 일단은 미스터 팡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께도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께도 대략적으로 인물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우리 미스터 팡 단독샷 잡아주시고요. 소개합니다. 이름 방준호, 활동명 미스터 팡. 생년월일 1976년 5월 20일생, 직업 영화 배우 겸 가수, 배가수, 데뷔 2010년 싱글 앨범 누나 한 잔에, 영화 배우로는 임창정 주연의 창수, 로마의 휴일, 게이트 등에 출연한 바 있고요. 최근 출연작 중에는 설경구 주연의 자산어보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웹드라마에서도 큰 사랑을 받으셨고요. 2010년에 가수로 데뷔하신 후에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재밌고 공감 있는 그런 가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2016년에 발매된 줄리아라는 곡이 역주행을 하면서 리메이크 버전으로 재탄생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계 싸이라는 별명답게 많은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당신은 욕심쟁이 후훗. 아니 근데 왜 미스터 팡이라고 예명을 지으셨어요? 정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원래 본명이 방준호인데 방송 활동명을 조금 색다른 이름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 유명한 배우 성룡 씨 있잖아요. 네. 성룡 씨의 아들이 또 이름이 미스터 팡이고 아. 또 이게 미스터 팡이라면 약간 저 뚱땡이, 개구쟁이, 밝은 이런 뜻을 좀 갖고 있고 또 제가 방 씨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이제 PNG로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미스터 팡이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살을 안 빼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살이 더 찌더라고요. 자꾸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네. 두 분은 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간단히. 일단 뭐 영화에도 출연도 하시고 음. 그리고 뭐 가수도 하시는데 네네. 둘 중에 어느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어후. 궁금합니다. 그것도 역시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런 느낌인데요. 아, 예. 그 정도구나. 너무 이제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예. 사실상 뭐 금전적으로 이제 뭐 수익을 얻는 데는 가수 활동이 훨씬 좋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연기는 또 연기 나름대로의 제가 이제 어떠한 안 해봤던 장르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마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연기할 때가 조금 더 재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금 실례 아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네. 말씀하세요. 그럼 실례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제가 궁금한 있거든요. 네, 네. 평소에 네, 네. 연예인분들 이렇게 한번 뵈면 질문이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네네. 혹시 방송 관련된 내용 말고는 다른 어떤 활동으로 수입을 또 하시는 게 있는지. 아까 보니까 개인 방송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크리에이터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요? 여러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 플랫폼 방송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이제 방송하고 이제 팔로워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제 네. 뭐 너튜브나 뭐 다른 기타 이제 플랫폼 방송들에서 실시간 라이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같은 거 저희들 하면 광고도 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또 수익을 또 얻기도 그렇군요. 하고요. 예. 조만간에 돈키호테 방송 광고 한번 제작을 부탁드려도. 저 그런 건 자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좀 크잖아요 머리가. 네. 그래서 남들이 좀 이렇게 상상하지는 못하는 좀 그런 좀 별난 것들을 좀 많이 좀 구상을 잘 해요. 조만간에 저희가 한번 의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전적인 건 조금 나중에 드릴 수도 네,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안 되죠. 이런 건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와줘요 돈키호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도와줘요 돈키호테에 나오시게 되셨는지 우리 미스터 팡에게 여쭤보죠. 저기 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항상 이게 사생활이 항상 뭐 생활고라 그러죠. 네. 어떤 경쟁의 면들이 항상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보험도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나이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미래에 대한 또 뭐
설계도 또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들어놨던 또 보험들에 대한 어떠한 또 그런 정확한 정보도 좀 얻고 싶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예.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님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연예인이란 직업의 특성상 보험이라는 걸로 좀 안전장치를 해놨으나 이게 과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사전에 두 분께서 미스터팡의 보험증권을 살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살펴봤고요. 먼저 납입하는 보험료하고 가입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꽤나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보장성 보험료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약 65만 원 정도씩을 내고 계셨고요. 총 가입 건수는 13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일단 보험료 수준만 본다면 한 65만 원이면 보통 3인에서 한 4인 가족 정도로 내시는 보험료인데 이걸 혼자 내고 계셨고요. 그리고 건수도 13건 많으신 편인데 일단 점수를 드린다면 100점 만점에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저보다는 그래도 높게 저는 지금 사실 지금 제가 그래도 좀 보험료 나름 좀 많이 내지만 어디서 보면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는 좀 보장성이 좀 빵빵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예 틀린 말씀은 네. 아니에요. 네. 보장성 보험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관심 있게 준비하신 게 보였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입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 보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 보유 계약건이 한 13건 정도 있으셨고, 네, 그중에 안보험이 5개, 건강보험이 6개,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하나, 화재 보험 하나, 실비 하나 이렇게 13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뭐 많이 가입하신 거는 중복 보장이 될 수 있으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많이 가입할수록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올라가니까. 근데 더군다나 미스터팡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이 거의 대부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갱신 주기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가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좀 높게 점수를 주셨는데 저는 100점 만점 중에 한 50점 정도 박해라.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 박해라. 저희 전문가분들 네네. 중에 제가 좀 박한 분들 모시고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좀 당혹스러운데요. 죄송해요. 네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두 분이 조금 시작부터 조금 신뢰를 하는 것 같고요. 한 달에 보험료가 65만 원에 가입한 보험 개수도 13개. 일단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3, 4인 가족이 내는 보험료를 혼자서 내고 계신다.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좀 어쩔 때는 좀 수입이 좀 적을 때는 보험료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위암이 걸리셨고, 네, 가족력이 네, 그 이후에도 몇 년이 있다 어머니가 또 폐암을 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또 이게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또 직업 계통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아프면 내 두 딸들도 있고 그래서 네. 당분간 이제 생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 보장이라도 좀 일단 좀 빵빵하게 드러나야겠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든다고 그렇게 네.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안보험이 5개나 있었는가라는 네. 부분에 조금 이해가 네. 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수입이 적은 달이 연예인이시니까 우리가 정규직으로 뭐 어딜 다니고 뭐 이렇게 매달 일정하게 돈을 벌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또 프리랜서나 뭐 이렇게 좀 일정치 않은 수입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이게 고민이거든요. 적게 수입이 들어오는 날에는 나는 이거 어떡하지? 좀 네네. 부담이 되는데. 자, 이런 분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달을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능합니까, 두 분? 네, 가능합니다. 오. 일단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미스터팡 저희가 100점짜리로 만들 이렇게 수 늦게 한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장은 전혀 주지 않고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전화 한 통이면 이달 전화 한 통이면 바로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또 미스터팡께서는 뭔지 해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건 모두 유지하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 13건 해지도 안 하고 보장도 똑같이 받는데 보험료를 11만 원이나 줄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저희가 방송에서 늘 좀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적립보험료만 줄여도 일단 11만 원의 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적립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적립이라는 그 개념으로 은행에서처럼 보험사가 일정한 돈을 받아서
일정한 이율로 불려주었다가 만기 때 돌려주는 어떤 네. 이런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내가 납입한 그대로를 다 돌려받냐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사업비도 차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스터팡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적립보험료가 추가된다고 해서 보장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를 최대로 줄이는 게 되었고요. 일단 미스터팡이 갖고 있는 그 주택 화재보험을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그리고 20만 원짜리 유병자 간편보험을 10만 원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미스터팡께 여쭤볼게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간편 건강보험에서 네네. 2021년에 가입하신 겁니다.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10만 원 정도가 들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왜 넣어 주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매달 원래 사실은 적금을 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뭐 금리나 이런 거는 관심은 없고요. 어, 제가 매달 어차피 보험료는 정기적으로 통장에서 자동차로 빠져나가니까 나가는데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뭐 목돈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좀 금전적으로 좀 큰 돈이 좀 필요할 때 이렇게 보험을 핑계 삼아 이렇게 좀 저축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없는 돈 네네네. 치고 이렇게 네. 또 묶어두면 나중에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필요할 때 있겠다. 네. 좀 그런 거로 좀 도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그렇죠. 하게 됐습니다. 적립보험료가 그러면 그대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건 몰랐어요. 예를 그 들어서 얘기 좀 지금 뭐 해주세요. 2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이 쌓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10만 원씩 10년을 내면은 뭐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5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립은 말 그대로 조금씩 쌓이긴 하나 내 네. 원금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보장은 똑같고요. 보장은 똑같고요. 그럼 20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보험금을 받는 아니 보장을 받는 게 똑같으니까 굳이 20씩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한테 맡기세요. 아, 저는 사업비 안 떼고 맡아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내일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시나요? 그래야 되는 건가요? 패스.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뗀다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사업비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저금을 하실 수는 없겠죠. 저축을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시진 않겠죠. 별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이 적립보험료라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11만 원은 일단 줄이는 게 현명하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보험증권을 살펴보니까 간편이라는 글씨가 많이 보여요. 앞서 암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 가족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 드시는거나 아니면은 암보험이 꽤 많으신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약을 드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올해 사실 4월 달쯤에요. 네. 우연히 건강 검진을 받다가 몸에 이제 갑상선 암이 좀 발견됐어요. 네. 올해. 네. 그래서 이제 발견과 동시에 물론 이제 초기였지만 이제 위치가 좀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목을 그죠. 쓰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갑상선 암이 위치가 이 후두 성대랑 아주 가까운 쪽에 있어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게 좀 더 커지면 안으로 파고들면 수술이 되게 커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 좀 앞당겨서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제가 뭐 꾸준히 이제 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불규칙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수면 장애랑 이제 공황 장애가 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복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들게 되더라도 이제 뭐 유병자 보험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럼 수술 받으신 건 괜찮으신가요? 네, 그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일단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네, 일단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약을 복용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거는 그렇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가입한 보험들이 갱신형 보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계셨겠지만 갱신형 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료를 다시 산출해서 새롭게 계약을 이어가는 건데 이 갱신할 때마다 문제는 보험료가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입하신 13건 중에서 대략 한 10건이 10년 갱신, 15년 갱신, 20년 갱신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상품인데 현재 보험 나이로 해도 상당히 어리세요. 보험 나이로 48세밖에 안 되세요. 네. 그러면 20년이 지나도 68세밖에 안 되시는데 그때 동안 10년 갱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보험료가 2번이나 오를 거고요. 차라리 비갱신형을 먼저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갱신형을 준비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재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갱신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내어놓고 보자면 비갱신 형태를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그다음에 갱신형을 좀 준비해드리는 것을 권을 해드리는데 일단 갱신 주기가 이왕이면 이제 갱신형 준비를 할 때는 갱신 주기가 긴 것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앞서 2부에서 살펴본 미스터팡의 보험 총 가입 건수가 13건 그리고 한 달에 약 65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납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전문가께서 우선은 적립보험료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11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단계로 일단 보험료를 더 줄여볼 건데요. 이번에는 중복 보장되고 있는 보장을 파악해서 네. 보험료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팡의 보험 중에서 20년 후에 갱신되는 안보험 43,000원, 또 10년 후에 갱신되는 안보험 29,000원, 또 10년 뒤에 갱신되는 안보험 12,000원. 이 보험들이 암에 걸리면 중복으로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암에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돈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매월 85,000원. 근데 문제는 갱신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이 세 보험을 정리하더라도 암에 대한 보장은 이미 다른 보험에서 넉넉히 되어 있어서 좀 줄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정리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세 개 말고 다른 암보험을 통해서도 좀 넉넉히 보장이 됩니까? 네, 일단 64,270원 정도 이제 납입하고 있는 15년 갱신형 암보험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1억 원의 진단비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도 2037년까지 이제 보험 기간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좋았고 그리고 암 진단비 뭐 항암 방사선 뭐 치료 비용 뭐 표적 항암제 뭐 카티 항암제 뭐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리를 권해드렸던 세 개의 보험들보다 일단 더 기간도 길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두 전문가께서 적립보험료도 줄이고 중복 보장도 피해라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보면 20만 원 가량이 매달 절약이 되는 건데 방금 들으신 이 두 가지 솔루션 의견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쓱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의 의견을 다르실 수 있어요. 어때요? 저희 이 동큐 때 두 분의 어떤 그 전문가를 떠나서 생선이 딱 나왔는데 생선을 이 방식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여기서 이렇게 발라야 된다. 이렇게 발라주듯이 너무 촘촘히 분석을 해주시니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적립보험료는 확실히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막연히 또 이게 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또 이렇게 보험들 좀 과하게 좀 들긴 들었는데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살짝 좀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니까 오늘 좀 뿌듯합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미스터팡의 보험 이야기. 그러면 만약에 중복되는 암보험 세 개를 줄였어요. 진단비 맞아요.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이 줄 것 같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암에 혹시 걸리시면 암 진단비가 2억 7천만 원 나옵니다. 네.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앞서 말씀드린 그 중복되는 보험 줄여도 한 4천만 원밖에 안 줄어요. 그래서 2억 7천에서 2억 3천까지 줄어들지만 보험료는 적어도 또 5만 원 이상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8만 5천 원 네, 줄어드는 8만 5천 원 이상. 네. 그러니까 8만 5천 원이 매달 줄어드는데 보장은 2억 7천에서 2억 4천으로 2억 3천으로 4천만 원밖에 안 줄어든다. 생각보다 많이 안 줄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솔루션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솔루션 더 해볼까요? 네, 일단은 그리고 그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딸이 둘인데요. 우리 큰 아이는 이제 21살, 그다음에 작은 아이는 18살. 둘을 키우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왔거든요. 네,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네네. 갔다 온 지가 이제 한 12, 3년 정도 돼서 어릴 때부터 이제 두 딸을 이제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키우게 됐죠. 네. 일단 아이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사망 보장을 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보여지는데 일단 질병사망보험금 5천만 원씩 1억을 갖춰 두셨어요. 네네. 그리고 근데 나이를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21살, 18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은 학교를 좀 다닐 나이로 보여지고 일단 9만 원 정도씩 납입하시면서 이 질병사망보험금 1억 그리고 상해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지만
일단 이것도 다 합쳐보면 2,160만 원 정도를 납입하시면서 그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신 거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8세 아직 젊으신 나이가 될 때 한번 갱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없어지는 돈이고 갱신한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내시면서 그 보장을 똑같이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8세까지 미스터 팡이 만약에 질병이나 상해로 사망하지 않고 살아계신다. 네. 그러면은 이 돈은 다 그냥 없어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네. 돈이다. 좀 아깝긴 한데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그러면 그 저기 환급금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만기가 될 때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중간에 해제하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자녀분들이 한 10년 뒤에 30대가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보험 내용 중에서 20년 동안 질병 사망 5천만 원, 사매 사망 5천만 원 보장받는 게 한 4만 3천 원 되고 질병 사망 5천만 원만 보장받는 보험이 한 4만 7천 원 정도가 돼요. 저는 다소 비싼 4만 7천 원짜리 이 보험은 좀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미 또 다른 보험에서 80세까지 질병 사망이 3천만 원 또 있으세요. 맞아요. 그럼 결국은 질병 사망이 총 1억 3천에서 한 8천 정도 줄어들지만 또 월 보험료를 4만 7천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두 아이를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키워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딸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암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시다 보니까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질병 사망 쪽도 좀 많이 들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의 이야기는 질병 사망 쪽도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매달 4만 7천 원 정도는 줄이고 총 5천만 원 정도만 조금 줄이면 어떠냐. 그럼 매달 4만 7천 원 가지고도 많은 부분을 또 절약하거나 아니면 또 딸들을 위해서 더 좋은 부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보험료 한 11만 원 정도 줄고요. 그다음에 중복 보장 또 8만 5천 원 줄고요.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질병 사망 5천만 원 또 5만 원 줄고요. 이렇게 되면 최소 25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매달. 네, 매달. 매달입니다. 네. 중요한 건 보장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는 거의 거. 비슷하죠. 예, 네. 손해 보는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 줄여주신 보험료 25만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준. 난 이 시간 제일 좋아요. 네. 일단 미스터 팡께 질문을 좀 드려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쨌든 하시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신고가 좀 모자랄 수 있다라면 세액공제되는 연금 펀드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의 노후 준비를 좀 위해서 뭐 좀 25만 원을 좀 적절히 나누어서 연금 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어린 나이부터는 좀 거치할 수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의 뭐 5배, 6배까지도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노후 대비 전문가세요. 예. 얼굴은 되게 젊으신데요. 그러니까 네. 동안인가요? 나이는 좀. 네. 네. 예, 얼굴은 약간 MZ 세대 같으신데. MZ의 끝자락. 띠동갑이십니다. 아, 저랑요? 네네네. 아 정말요. 네. 나중에 두 분이 따로 얘기하시고요. 네,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 주실 거 있을까요? 그 사실상 뭐 이제 아버지시니까 자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이 혼자 살아갈 날들이 더 많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연금을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10만 원씩 10년 내면 1,200만 원인데 아이들이 65세부터 평생 받는 금액이 6천, 많으면 7천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확정적으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뭐 많은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거든요.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알겠는데 노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놓으셨을까 이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25만 원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 노후에 대한 것도 조금씩은 좀 대비를 많이 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로 세금 신고할 때 환급받거나 또 자녀들 연금을 준비해 주는 방법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단순히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알뜰살뜰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참 좋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팡의 보험 어떻게 변신했는지 두 분 전문가님들의 마법 같은 솔루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한 전문가님부터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총 납입 보험료는 6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네.
그렇다고 뭐 보장이 크게 줄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먼저 보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적립보험료를 통해서 11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 이 보험 저 보험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만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네, 물론 암진단비와 질병사망보험금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보험료 대비해서 혜택이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강하실 때 전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이제 건강하실 때도 활용 받으시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좀 최대한 살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추가 상담 통해서 5월 신고하실 때 이제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의 연금, 저축까지 어떻게 보면 납입 원금의 5배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녀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추가 상담 통해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도와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오늘 전문가님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그 데뷔한 지 한 10년 넘게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사망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질병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굉장히 우울함 속에서 네. 또 나름 또 제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된 좀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두 전문가님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고 또 연금에 이렇게 그런 돈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미래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나온 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미스터 팡 모시기 전에 여러 가지 방송들을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 방송만큼 이렇게 우울하고 정적인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제 밤부터 우울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제 오늘 가면 제가 이제 사실은 아픈 데도 많고 네. 또 이런 거를 사실 저희들은 별로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동정표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그런 동정표를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게 뭐 암 수술을 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지금 이 방송에서 최초로 아마 그렇구나. 말씀드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정표가 아니라 항상 유쾌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해주시고 항상 네. 분위기 업 시켜주시는데 그렇게만 하면 내가 지쳐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웃다가 울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기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 밖에서 애기가 팡님? 저를 보고 손 흔들어가지고 아니, 팡님 네네네. 집중해 주세요. 나 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이렇게 항상 업돼 있으시지 마시고 네네. 나의 아픔도 좀 공유하고 사람들한테 네. 나도 좀 쓰다듬어 주세요. 내가 쓰다듬어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 힘들 얘기도 때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도 돼요. 아니 저한테 말고요. 두 분한테 연락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진짜 좀 치유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처져 계시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미스터 팡과 함께해서 저희는 너무 행복했는데 팡님께도 그런 시간이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그러면 그 치유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업을 한 번 더 시켜봐야겠죠. 미스터 팡의 노래 듣겠습니다. 여러분 역주행의 곡입니다. 줄리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버린 여인아,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여인아, 마지막 남은 나의 웃음마저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여인아, 여인아, 너를 알고부터 슬픔을 시작되었고 사랑을 하면서 이별을 기다렸지. 돌아서는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밤에 내가 꾼다 줄리아. 여러분 같이 할게요. 줄리아, 꿈에도 못 잊을 여인아, 줄리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아. 외로움에 지친 나의 가슴을 달래주
하루에 하루가 더하는 이 순간에도 너만을 못 잊은 내가 운다 줄리아 줄리아 꿈에도 못 잊을 여기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아 줄리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미스터판과 함께 신나는 노래 시간.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역주행하고 있는 곡입니다. 줄리아라는 곡 굉장히 신나고 가사도 좋고 듣다 보니까 막 중독성이 있잖아요.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저 조회뷰 이제 1000만 뷰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 네. 아마 성인가요 음악상 최초가 되지 않을까. 1000만 뷰? 네.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맨 처음에는 함께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는데 네네네. 그 다음부터 나오더라고요. 이거 근데 약간 수면 금지곡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맴도네요 막. 되게 중독성이 있죠. 막 네, 이거 이렇게 맞아요. 맴돌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첫째. 네, 보험 증권만 살펴봐도 우리 집 가정에 돈이 모입니다. 보험 증권 살펴보고 부자 됩시다. 네, 둘째. 매월 나가는 보장성 보험료는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바로 지출이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저축합시다. 네, 머니킹 이재한 전문가,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 그리고 팔방미인 미스터판까지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